질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 왔죠. 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하면서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을 미리 받았어요. 커뮤니티로 질문을 주셨는데, 대체로는 타로 카드를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 어떻게 하면 리딩을 잘할 수 있냐, 뭐 비결들,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촬영 소품이나 장비들, 책이나 강의를 추천하는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건 이제 궁금한 게 없다. 너 말고 타로 카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놔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적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타로 카드를 하게 된 계기, 타로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저의 진짜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좀 들어주실래요? 네. 일단은 저는 심리나 마음 공부를 하기 이전에 육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거의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몸이 좀 건강해야 되고, 육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몸 공부를 먼저 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운동과 재활과 관련된 코치를 좀 했었어요. 이거는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운동을 지도하고 재활을 돕고 공공기관 같은 데 가서 강사도 하고 그랬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 직업적으로 보면은 그 직업을 좀 오랫동안 했고요.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교정이나 재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다 보니까 요즘에는 필라테스만 하시더라도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트레이너, 코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는 아닌데 트레이너나 코치인데도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은행장 분들,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분들, 일명 사회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을 좀 많이 뵀거든요. 너무 감사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코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만 건강해서는 성공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몸소 깨달았어요. 몸이 건강해도, 성공을 해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구나를 그때 안 거예요. 다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거식증이라던가, 폭식증이라던가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제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그때는 또 굉장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못 두겠는 거예요. 그분이 불행한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자료를 구해서 공부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적용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제가 옆에서 몸을 지도해주고 마음을 상담을 해주면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걸 몇 년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한계가 있겠다 하고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좀 생기고 가족들 간의 일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다른 분들의 몸과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몸과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몇 년을 조금 투자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타로 카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10개 이상을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잠재의식이라던가 무의식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수행도 다니고, 진짜 스님처럼, 그런 기간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모든 제가 공부했던 육체,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타로 카드에 담아서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도구다. 이거 너무 짱이다. 한 번에 진짜 매료가 됐고, 그리고 그 유튜브
타로를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많이 얻었고, 네. 그래서 이 유튜브 타로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꿈을 키워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대장정의 스토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이 많다. 뭐 이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몸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네. 그걸 어필하고 싶었다. 네. 아, 오프라인 타로 상담소 기대할게요. 저도 결국에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중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타로계의 오은영이라고요? 이런 과찬을. 탄탄한 빌드업, 맞아요.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정말 긴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오면서 기초가 탄탄해야 함을 정말 뼈저리게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똑바로 가자. 네,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타로는 소통하는 도구로 가장 적합한 내면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게 꼭 남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소통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타로 카드로 일단 저와 소통을 좀 많이 했던 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을 상담해주고 뭐 그걸로 뭐 어떤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도 물론 좋았지만 그 타로 카드로 인해서 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가장 좋은 혜택 중에 혜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강의도 하시나요?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쉽고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좀 다룰 수 있을까를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너무 늦지 않게 올해 안으로 꼭 선보여 드릴 것입니다. 강의는요, 제가 연말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일찍 오픈할 것 같아요. 네, 좀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이 푸시를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진짜 저 지금 절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 지금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밤을 샐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MBTI 물어보시더라고요. MBTI. 뭐일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신 분 계신가요? 이미 화면에 보이네? 전혀 궁금하지 않아. MBTI. 저 인티제예요. 인티제. 10년 전에는 NFP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다시 했는데 인티제가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내 입맛대로 그냥 고르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NFP 나왔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인티제가 나왔어요. 깐깐해지셨어요? 그 맞아요. 이게 타로 카드 리딩을 하면서 사람이 성격이 좀 더러워서 어머, 타로 카드 하면서 제가 조금 차분해지고 진중해지고 네, 꼼꼼해진 거죠. 극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근데 진짜 아이 맞아요. 그 예전에 NFP는 그때 기분이 좋았을 때 해서 그런 것 같아. 아주 기분이 너무 흥분 모드였을 때 재미있을 그 상태에서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면을 이렇게 떨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손에 땀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여기 분들 말씀 참 재밌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그 리더의 그 구독자분들이라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부한 것들 알려주세요.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이제 타로카드와 관련된 공부만 말씀드릴게요. 타로카드를 시작한 지가 한 3년 2, 3개월 돼요. 네, 이것도 모르셨죠? 3년하고도 2, 3개월. 그러니까 지금 엔젤 타로가 3주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해서 엔젤 타로가 탄생했다? 3개월. 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타로 카드 하기 전에 저는 이미 심리학이라던가 잠재의식,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이해하는 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지경까지 되니까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차치하고 공부한 것들 제가 읊어드릴게요. 우선 저는 타로 카드 먼저 공부를 할 때 가장 제가 매료가 됐던 건 수비학이었어요. 진짜 신세계. 수비학을 아침부터 저녁 밤 그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말로 토해내고 가족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조금 미쳐 있었거든요. 네. 초반부터 아마 수비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것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 수비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비학을 아주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점성학을 조금 살짝 공부했고요. 별자리에 대한 거, 그리고 행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성과 별자리에 대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심리학도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쪽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우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잖아요. 성우 수업을 들었어요. 물론 온라인이지만 왜 들었냐면 제가 수비학, 점성학, 타로 카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 카드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나를 거쳐서 토해내지는가? 이게 어떻게 전달되어야만 건강하게 전달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2년 차쯤 때부터 그런 고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리딩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발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성우 관련 수업을 수강하면서 이 발성법을 좀 고쳤고요. 그 덕에 목소리가 조금 오래 사용해도 좀 안정적이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들어도 짜릿해. 자, 성우 수업까지 했죠. 자, 성우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욕심이 났어요. 어떤 욕심이 났냐?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글쓰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리딩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무엇부터 이 사람에게 읽어줄지 전달을 해야 온전히 잘 전달이 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첫머리의 이야기에 거의 90%의 뇌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을 소모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들어가면 처음에 과일이나 채소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죠. 대체로는 그 이유가 심리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보면 사람은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좀 자연의 색채를 보면요. 믿음이 생긴대요. 자기도 모르게 아, 여기는 믿고 사도 되겠다를 감정적으로 90%확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겠어, 안 사겠어? 그럼 카트에 가득 담겠어, 안 담겠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리딩을 할 때에도 첫머리에 제가 꼭 한 장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안전지대다. 저를 믿고 들으셔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좀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죠. 여기 과일 좀 놓을까 봐요. 여기 과일이랑 채소를 좀 넣을까 봐. 여기 상추랑 깻잎이랑. 그죠? 파를 좀 심을까 봐요. 네. 어마무시하게 공부하셨네요. 근데 제가 너무 이런 공부가 재미있어요. 그냥 제 적성에 맞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리딩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봐요. 이 공부할 맛이 나겠냐고. 이거. 그죠? 칭찬은 저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타로 카드를 공부하고 싶다면 수비학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점성학은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사자 자리는 어떻더라, 개 자리는 어떻더라 이러면서 가볍게 그냥 느낌만 알고 가시면 좋을 정도? 그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제 책을 꾸준히 좀 읽고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도 좀 많을 거고, 저의 생각도 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독서예요. 네. 좀 뻔하죠. 아, 귀여운 마그넷 볼 때마다 엔젤님 생각나요. 그래요.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촬영 소품이랑 장비 정보, 귀여운 아이템들 어디서 구하는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리딩 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수직으로 거치대가 팔아요. 긴 거. 저는 큰 거, 긴 거 쓰거든요. 그 인터넷에 치면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야 2채널짜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고, 편집 툴 같은 경우에는요,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 쓰고 있고요. 무료예요. 소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냉장고 자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아기자기한 거, 저렴한 거 많이 팔거든요. 그거 중에 제가 이제 픽해가지고 준비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가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그 어플 들어가 보시면 되게 저렴한 원석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네. 그런 거 구경해 보셔도 솔찬히 지갑이 얇아지는 경험을 하실 거랍니다. 휴대폰으로 해도 되나요? 화질이 좋은 편이네요. 제가 후보정을 좀 넣기는 해요. 후보정에 디테일을 좀 넣긴 하는데 핸드폰으로 한 저보다 적게 쓰셨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타로카드 구매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웨이브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웨이트의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먼저 구입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내 스타일. 저는 약간 그림이 좀 고급진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너무 만화체라던가 좀 유치한 그런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고풍스럽고 좀 있어 보이고 색감이 조금 이렇게 여러 번 채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림풍이나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맞아요. 클래식한 거 되게 좋아해요. 구매해놓고 손이 많이 가는 덱과 안 가는 덱 차이. 저 확실히 너무 그 작가의 세계관만 뚜렷한 웨이트 계열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너무 해버린 나머지 동떨어진 해석을 하거나 너무 아무튼 다양성을 해치는 그런 특정 상황을 그린 그림? 그런 것들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리딩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줘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사실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왜 이 웨이트의 이 계열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싶은 카드들은 사실 이제 저와 가치관이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철학이 좀 맞아야 돼요. 나랑 색깔이 좀 맞아야 되고 그림체도 좀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립감도 좀 좋아야 되고 까다로워.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죄송해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새로운 타로 덱을 공부하는 비결 일일이 다 공부하시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반에 공부한 노트를 들고 왔거든요. 이거 진짜 최초 공개인데 블로그에 살짝 공개했나? 최초 공개라고 쳐요. 네, 이게 여기 보면 20년 4월 19일 스타트 돼 있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년하고 3개월 됐다고?
정말 부끄럽지만 공개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체크를 막 이집트 기원설, 유대 기원설 하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했죠. 이렇게 미저리처럼 아주 야무지게 공부를 야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저리처럼 아주 미저리처럼 공부를 했죠.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그 공부 범위였어요. 이런 거. 이제 그 카드 하나를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본 거예요. 지금 보면 이때도 마법사를 소울적인 측면에서, 영혼적인 측면에서 읽는다면 어떻게 할까. 뭐 제 식대로 이렇게 막 진짜 징그럽죠. 그렇죠. 진짜 미쳤었어요. 미쳤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배열법 이런 것도 막 제가 만들어 보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열법은 근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네. 일단 이건 꿀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뭐 무놀로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죠? 무놀로지 그 달 카드, 오라클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카드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보면 일일이 공부하나요?에 대답이 될 것 같죠? 일일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무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점성학이 기반으로 된 별자리 카드잖아요. 그래서 별자리와 관련된 책도 구매해서 봤어요. 그래야 이제 풍성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너무했다, 그죠? 진짜 너무했다, 그죠? 카드를 살 때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파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정돈된 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성경책. 네, 저에게는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웨이트 계열 공부라서 이렇게까지 한 거고, 사실은 대체로는 그 세계관이 분명하고, 그 오라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trust, yes, you never give up, 뭐 이런 거, 뭐 이런 류의 단답형의 어떤 답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무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점성학 기반이 일단 세계관이 분명하다 보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달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별자리, 황소자리나 양자리는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구나. 이 작가의 언어로 이렇게 치환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저는 리딩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로 카드를 공부하실 때요. 타로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잘 보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외워야 돼요. 일단 먼저 카드 이미지를 먼저 훑습니다. 오라클 카드 공부하는 저의 비결이에요. 카드 이미지를 그냥 하나하나 봐요. 하나하나 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악마를 이렇게 표현했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어머, 10번의 펜타클을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냥 봐, 그냥 봐요, 그냥. 귀엽다. 조금 늙었네, 페이지가. 약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네. 좋다, 좋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 다음에,
작가의 세계관을 파악을 해요.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 이 작가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약간은 비판적이고 조금은 팩트 폭행을 하는 스타일인지 그 세계관이 나와요. 보통 이제 골드 노스트라다무스 카드, 그 노란색 금박 바탕에 되어 있는 카드 아시죠?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팩트 폭행이에요. 너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넌 게을러 빠졌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정신을 진짜 후들겨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정신 차리고 싶을 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 쓰는 동물 타로 같은 거 아니면 위즈덤 오라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너를 도와주고 있고 모든 천사는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 관점을 먼저 살펴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를 위로해주는 풍인지, 너무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풍인지, 나를 호되게 혼내주는 풍인지 그 세계관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카드를 읽기 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 살펴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성학 그 무놀로지 말씀드렸죠. 무놀로지 1, 2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건 세 가지 버전이건 점성학적 기반의 별자리나 약간 행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그게 10가지 패턴으로 분리가 되더라도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냥 한번 공부해두면 계속 응용이니까. 그래서 배경 지식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그 작가의 세계관도 알겠고 카드도 다 훑어봤고 이것도 다 카드 내용도 외웠어.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론 나의 언어로 치환시켜 보셔야 해요. 만약에 이게 7번의 컵카드면 이게 허상망상이라는 키워드가 크거든요. 만약에 그 작가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메시지를 줬다고 해볼게요. 이 카드에. 그 카드 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싶진 않은데. 아니면 더 세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잘못되지 않게 그 의미만 바뀌지 않게끔 나의 언어로 치환시켜 보는 거죠. 진짜 세게 말하면 꿈 깨시래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진짜 팩트 폭행 꿈 깨라고 나와요. 정신 차리라고 나오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셔야 내 카드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작가가 만들었을지라도 내 언어로 이 카드를 술술 읽을 수 있어야만 진짜 내 카드가 된다. 팁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타로 덱이 있는데요. 요거요.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 요게 진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시원시원하고요. 크기가 너무 잘 보여요. 일단 그림도 잘 보이고 색감도 좋고 이런 아웃라인에 흰 색깔 띠가 없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셔플도 잘 되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타로 리딩과 관련해서 강의나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일단은 책을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타로 책은 그냥 그 빛이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읽었거든요. 정말 내 스타일 아닌 것만 빼고는 거의 다 읽었는데 추천드릴게요. 파워 타로. 이거 진짜 요물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잘 적혀 있고요. 그리고 카드마다 일이나 연애나 재정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영성이라던가 어떤 잠재의식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 설명을 했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책이든. 그리고 진짜 찐으로 타로 카드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바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타로의 그림 열쇠. 이거는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책이에요. 수학의 정석. 타로의 그림 열쇠는 사실 읽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진짜 보기만 해도 살짝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직역이 많이 돼가지고 네, 조금 읽기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면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공부 안 할 거라고요? 그래,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이 책을 보면 타로 카드의 뿌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뿌리.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사람마다의 관점에 따라, 철학에 따라 이렇게 널리 좀 퍼졌구나. 어떻게 이런 개념들이 세분화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명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타로 리딩을 잘 하는 방법, 뭐 공부하는 방법, 물론 정말 다양한 비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타로 카드 안에 나의 경험과 나의 이야기를 좀 녹여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이 카드에서 설명하는 이 기분, 언제 내가 느껴봤지? 아, 이 감정은 이것과 좀 닮아 있다. 이 상황은, 아, 어제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해 주셔야 리딩을 할 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뭐, 스토리텔링 영감은 어디에서 받는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영화,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요.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듣고, 상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영화를 보다가, 와, 저거 킹의 소즈 같다. 와, 저거 페이지 완즈 같네. 저런 5번의 소즈 같은. 약간 요런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가야 한다. 타로카드 쉬운 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다른 공부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제가 좀 어렵게. 좀 쉬운 것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삶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역시 풍성한 리딩이 따라왔군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네, 저도 어필하고 싶었고. 네. 근데 정말 많은 분을 제가 이해하려면 제가 많이 경험하고 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사는 데에 책을 읽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여하고 합니다. 그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저는 큰 시험 앞두고 멘탈 흔들릴 때 엔젤님 타로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사실 제가 타로 카드를 하는 목적이 자기 객관화에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거기에서도 언급을 드릴 거지만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타로 카드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활용해 주신다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는 지금 영상도 너무 좋은데 유독 1년 전쯤 리딩들이 소름 돋게 잘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시간이 흐름이 달라요. 나에게 지금이 누군가에겐 미래이고요. 누군가의 과거는 누군가의 현재일 수 있다. 엔젤 이름의 이 의미는 어떻게 정하게 된 건가요? 망초님, 아, 이것도 사실 저의 가치관이 좀 담긴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람은 칭찬을 해야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잔소리가 너무 많다. 팩트 폭행 너무 많이 하고. 아무튼 저는 무조건 응원과 지지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혀끝에서 천사 같은 이야기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 엔젤이잖아요. 천사 타로 하면 조금 이제 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제가 잘하잖아요, 영어를. 그래서 angel tarot 이렇게 했죠. angel tarot. 저 타로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타로가 놀랍게 잘 맞더라고요. 전 명리학 사주를 종종 봤었는데요. 타로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잘 맞는 건가요? 이것도 또 딥하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장황해지긴 하지만 간단하게는 우리의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은요, 똑같은 것을 끌어당겨요.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형태가 어떻든, 색깔이 어떻든,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것끼리 끌어당깁니다.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그래서 리딩을 하는 그 사람과 나의 에너지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파동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골랐던, 어쨌건 그 사람 손을 거쳐서 뒤집었는데 그게 맞았다 하면은 모든 에너지가 동일하니까, 맞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파수가 맞는 거겠죠?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같은 에너지를 가져서 끌어당긴 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끌려당겼다. 좋든 싫든 운명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올리신 영상이라도 질문들을 지금 시점으로 받아들여 참고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왜 5년 전, 10년 전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이라도 갑자기 나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또 끌려서 봤어. 근데 거기에 너무 찰떡같이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막 있는 경우 느껴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왠지 끌리고 왠지 여기에 내가 찾는 대답이 있을 것 같고 나를 온전히 거울로 비춰줄 것 같고 그런 거 들으시면 당연히 됩니다. 발성 어떻게 하죠? 제가 발성 아까 방법을 설명을 드린다는 걸 넘어갔는데요.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 한 가지만 공유해 드릴게요. 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구멍을 약간 요 정도 만들어요. 요 정도 만들어서 입에 대고 이렇게 불어요. 아주 길게 끝까지 숨을 내뱉어요. 그러면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복식호흡의 느낌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면 그게 발성입니다. 가을가을님, 카드 고를 때요. 고르신 카드 뒷면 보고 골라야 하나요? 아,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너무 이제 또 길어질까봐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타로 카드를 보고 고르는 게 정석이죠. 원래는 우리가 타로 카드를 보려고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뒷면을 보고만 고르는 게 정석인데 이게 화면에서 고르다 보니까 직접 이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 미니어처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더 드리는 건데 카드가 먼저입니다. 네, 카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게 또 있거든요. 앞으로 브랜딩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또 코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하는지, 뭐 상담이나 리딩을 할 때 어떤 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조금 세심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공부하려는 이유는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걸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유명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냥 제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어딜 가서 나 이 사람 팬이야. 나 이 사람 거 듣는데 이 사람 나랑 친해요. 나 소유야. 약간 요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게 팬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가장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공부하고 코치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자기가 타로를 보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서 제대로 타로점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초반에 자기가 타로를 보면 이게 심리학에서도 심리 상담사를 꿈꾸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훈련할 때에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본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본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무의식이 불안정해 본 사람이 이런 운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다른 사람을 봐주기 전에 본인 스스로를 충분히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오해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가 잘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타로 카드에 얽혀진 나의 감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중간에 다르게 치환이 돼서 나에게 팍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바로 나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해소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리더분들이 솔직히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냥 해도 되니까. 그냥 해도 읽어지잖아요. 그냥 해도 그냥 뭐 외워서 읽을 수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타로 카드를 좋아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욕심이 난 계기 자체가 타로 카드를 자기 객관화의 도구로서 쓰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삶의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타로를 공부할 때도 남을 자꾸 읽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올바로 타로 카드로 바라보려는 연습을 정말 매일매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하시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컨디션에 휘둘리는 일이 좀 줄어듭니다. 저도 사실 겪었어요. 저도 많이 겪었죠. 뭐 나쁜 카드 나올 때마다 막 심장이 덜컹거리고 막, 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막 타로 카드대로 되면 어떡하지? 결과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뭐 어디 묻었나? 뭐 묻었나? 이런 부분 머리를 이렇게 만져볼까? 방법을 생각하지. 관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두렵거나 눈물이 나거나 힘들거나 내가 밉거나 할 땐 언제예요? 마음이 슬플 때, 내가 온전치 않을 때,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을 때,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잖아요. 타로 카드에서 뭔가 이게 바로 보기가 어렵다 한다면 잠시 카드를 접어두고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뭐가 이렇게 두렵지? 뭐가 그렇게 아둥바둥 뭔가 꽉 쥐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해소하고 싶지? 무슨 말을 듣고 싶었길래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실망스럽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지면 아마 진짜 삶이 너무나 윤택해질 거예요. 저 또한 타로 카드로 인해서 삶이 참 윤택해졌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준비한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제가 타로를 하게 된 계기부터 MBTI,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새로운 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책 추천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풍성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리딩해 주셔서 좋아요. 가을가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좀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